80세에 치아 20개라는 말 들어보셨죠?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가 튼튼해야 장수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잘 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제대로 흡수되니까요. 그런데 무엇보다 맛있는 것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저녁 식사 후 세면대 앞에 서서 양치하는 동작을 평생 해오셨습니다. 하루에 2번, 3번, 빠짐없이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양치는 평생 해왔는데 왜 나이 들수록 치과 갈 일이 늘어나는 걸까요?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가 흔들리고 입냄새가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치아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양치를 안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당연하게 평생 해온 그 방식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60대 이후부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60대 이후 치아 수명을 갉아먹는 양치 실수 5가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실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치하고 나서 바로 물로 입을 헹구시나요? 한 번만 헹구는 게 아니라 2~3번 깨끗하게 헹구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치아 거품이 입안에 남아있으면 찝찝하잖아요. 깨끗하게 헹궈야 개운하고 그래야 제대로 닦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기에 큰 오해가 있습니다. 개운한 느낌과 실제로 치아를 보호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치약 속에는 불소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불소가 치아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주는데 이 보호막이 형성되려면 최소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양치 직후 바로 물로 여러 번 헹구면 어떻게 될까요? 불소 성분이 다 씻겨 내려갑니다. 치아를 보호할 시간도 주지 않고 스스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치아 표면이 이미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소 성분이 치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매번 깨끗하게 헹궈내니까 보호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치 후에는 물을 한 모금만 머금고 가볍게 한 번만 헹구세요. 완전히 헹궈내려고 하지 마시고 거품만 뱉어낸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치 직후 30분 동안은 물이나 커피, 차를 마시지 마세요. 목이 마르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그 시간 동안 불소가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엔 입안이 찝찝할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이렇게 해보시면 치아가 훨씬 매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실수는 힘으로 닦는 양치입니다. 양치할 때 칫솔을 꽉 쥐고 세게 문지르시나요? 이가 깨끗해지려면 힘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양치 후 잇몸에서 피가 조금 나야 제대로 닦은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피가 나는 건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건 잇몸 조직이 손상됐다는 신호예요. 치아는 단단해서 힘껏 닦아도 괜찮을 것 같지만 문제는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입니다. 60대 이후 잇몸은 이미 탄력을 많이 잃은 상태예요. 매일 힘을 주고 문지르면 잇몸이 조금씩 내려앉습니다. 처음엔 느끼지 못하지만 몇 년 지나면 치아 뿌리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뿌리가 드러난 치아는 시린 증상이 생기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멀쩡한 치아도 빼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칫솔은 연필 잡듯이 가볍게 주세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칫솔모가 치아와 잇몸 사이를 쓸어내듯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 더, 칫솔모가 2주 안에 벌어지면 너무 세게 닦고 계신 거예요. 칫솔모가 멀쩡하더라도 한 달마다 새 칫솔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아침 저녁 양치 순서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양치하시죠. 그리고 밤에는 피곤해서 대충하거나 아예 건너뛰는 날도 있으십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으세요. 아침에 양치하고 나서 밥 먹으면 또 닦아야 하나요? 식후에 바로 닦는 게 좋은 건가요? 사실 중요한 건 언제 닦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닦느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양치하는 건 좋지 않아요. 밤새 입안은 산성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세균이 번식하고 입안이 산성으로 변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칫솔로 문지르면 치아 표면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일어나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식사 후 30분 뒤에 양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과일이나 신음식을 드신 후엔 바로 닦지 마세요. 반대로 밤 양치는 절대 건너뛰면 안 됩니다. 자는 동안 침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밤에 제대로 닦지 않으면 세균이 8시간 내내 번식하는 겁니다. 아침은 식후에, 밤은 자기 전에. 이 순서만 지켜도 치아 수명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실수는 칫솔과 치약을 바꾸지 않는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종류의 칫솔을 쓰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이거 쓰던 거니까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잇몸이 튼튼하고 치아도 단단했으니까요.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잇몸이 약해지면서 칫솔모가 조금만 딱딱해도 손상이 생겨요. 치아 표면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아서 연마제가 많이 들어간 치약은 오히려 치아를 깎아내는 겁니다. 그럼 비싼 걸 사야 하나요? 아닙니다.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잇몸과 치아 상태에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칫솔모가 부드러운 걸 쓰셔야 해요. 소프트라고 표시된 제품이 좋습니다. 칫솔 목 부분이 조금 휘어지는 것도 잇몸에 자극이 덜해요. 치약은 불소가 들어있으면서 연마제가 적은 것을 고르세요. 미백 치약은 연마제가 많아서 60대 이후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치아가 하얗게 보이는 것보다 튼튼하게 유지하는 게 먼저예요. 지금 쓰시는 칫솔과 치약 한번 다시 보세요. 내 나이에 맞는 건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마지막 5번째 실수입니다. 양치만 하면 구강 관리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치아만 깨끗하면 된다고 여기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여쭤볼게요. 양치를 열심히 하는데도 입냄새가 신경 쓰이신 적 없으세요? 잇몸이 자꾸 붓거나 피가 나진 않으셨나요? 사실 치아는 입안 전체의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혀, 잇몸, 볼 안쪽, 입천장이에요. 이곳에 세균이 가득한데 치아만 닦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특히 혀를 보세요. 하얀 설태가 끼어 있으면 그게 바로 세균 덩어리입니다. 입냄새의 80%가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잇몸과 볼 안쪽도 마찬가지예요. 양치만으로는 이 부분의 세균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잇몸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치 후에 혀 클리너로 혀를 닦아주세요. 입안을 물로 헹굴 때 볼 안쪽도 손가락으로 가볍게 문질러 주시고요. 양치는 시작일 뿐입니다. 입안 전체를 관리해야 진짜 구강 건강이 지켜집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입냄새, 잇몸 문제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가 튼튼해야 장수한다고요. 그런데 이가 튼튼하다는 게 뭘까요? 금리를 해서도 아니고 임플란트를 해서도 아닙니다. 지금 내 치아로 밥 먹고 웃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양치 후 물로 여러 번 헹구지 마세요. 한 번만 가볍게. 두 번째, 힘으로 닦지 마세요. 연필 잡듯 부드럽게. 세 번째, 아침은 식후에, 밤은 꼭 자기 전에. 네 번째, 60대에 맞는 부드러운 칫솔로 바꾸세요. 다섯 번째, 치아뿐 아니라 혀와 입안 전체를 관리하세요. 이 중에서 딱 하나만 바꾸셔도 달라집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가 하나도 안 빠졌네 하는 소리 들으실 수 있어요. 양치 하나만 제대로 해도 잇몸 건강이 좋아지고 입냄새 걱정 없이 자신 있게 웃을 수 있고 틀니 걱정도 한참 멀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나눠드릴게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건강을 만듭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바꾸실 습관 하나만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드는 그날까지 소소만담이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